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고려대학교는 제가 정말 이제 작년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도 많이 나오고 합격자도 많고 되게 전략을 잘 짜면 전략대로의 결과가 잘 나오는 학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고려대에 어떤 전형을 지원했을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분석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자료집 보면서 그 데이터베이스 만든 분이랑 좀 상의를 했는데 약간 자료집이 지금 영상 찍는 것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뭐가 달라질 거냐면 여긴 학교 추천 전형을 맨 위로 빼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학교 추천 1이 아니라 여기서 오타가 있어요. 이게 2고요. 전년도 학교 추천 1 전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학교 추천 1 전형이 훨씬 더 내신 위주의 전형이었고요. 학교 추천 2 전형이 학종 위주의 전형이었는데 요거 1이랑 2가 제가 보기엔 이게 이 전형을 여기다가 놓으면은 원래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위치를 조금 조정하면서 생긴 오타가 아닌가 싶네요. 수정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먼저 그럼 들어갈게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니까. 전년도의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면접 전형이었고요. 올해는 3배수의 교과 면접 전형이 아니라 올해는 학종처럼 서류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면접이 들어가는 교과 면접 최저 전형이긴 하나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학종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대학에서의 분류, 고려대에서 분류는 교과 면접 최저예요. 학교 추천 전형은 1158명을 선발하고 의예과를 무려 34명이나 선발하는데 저는 의예과의 경우에는 거의 뭐 내신 1.1 정도만 여기를 지원을 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가 모든 전형에서 의예과 최저는 4, 5에 한국 평균을 절세해주지 않으면서 과탐 2개 평균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전형에서 의예과는 4, 5다. 그럼 나는 의예과인데 어디를 쓰는 게 유리할까 생각하시면 내가 교과가 좋으면 학교 추천 전형을 쓰시고 내가 비교과가 좋으면은 학우부 수형 전형을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여기 이제 최저 아예 반영하지 않은 의예과 18명이 있는데 이 전형은 정말 비교과가 그냥 얘는 정말 의대 가기 위해 태어난 애 수준이 되어야 그나마도 복불복이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형은 이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은 이 특기자 전형을 이쪽으로 많이 옮겨왔어요. 이유는 예전에 재작년이나 작년에 제가 영상 찍을 때 그 특기자 전형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 특기자 전형은 사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꼼수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회 경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회 경로라는 부분을 보정을 해서 지금은 다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특기자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특기자의 실질 합격자 자료를 여기다 넣으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쪽으로 좀 들어왔어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는 이과 쪽이나 이런 건 대부분 다 이쪽으로 옮기면서 인문계열 몇 개만 특기자 전형을 남겨놨는데 예를 들어 인문계열, 그다음 컴퓨터학과, 사이버 국방 이쪽입니다. 이쪽에 인문계열의 특기자 전형을 남겨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여전히 인문계열 그러니까 영어, 뭐 도거동문, 불어불문, 중어중문, 로어논문, 일문, 서서문도 있죠? 그런 쪽들은 특기자로서의 제출 자료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인문계열과 컴퓨터,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은 여전히 특기자 전형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사실 특기자 전형에서 약간 꼼수로서 쓰였던 기존의 학과들은 다 일반 전형으로 넘어와서 이제 일반 전형의 룰을 지켜서 기재 요건을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이쪽에 있었을 때도 특기자 전형으로 편제가 되어 있을 때도 내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5등급, 6등급인데 고려대 특기자를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걸으세요. 그러시고 사실 이 전형이 원래는 뭐 과고 자사고를 뽑아주기 위한 전형이 맞는데 이제는 특기자 전형에서 계열적합형으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일반고에게 조금 더 TO는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 입결 자체는 일반고에서 TO가 열리는 만큼 입결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 전형은 전원 면접이고 학교 추천 원 전형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원전형에서 1.2, 1.5 정도였는데 저는 요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내가 이쪽에서
표준편차 0.1 정도의 내신이다라고 하면 이 전형을 쓰시고요. 최저는 의예과는 모든 전형에서 다 동일하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는 인문계열이 3하고 자연계열은 4, 6을 하면서 각각 한국사는 3과 4 이렇게 해줬다. 그래도 의예과는 이제 자연계열에 맞춰서 한국사는 4로 해줬네요. 그래도 이제 다른 학교의 한국사에 비해서 많이 높죠. 많이 높아요. 두 번째로 볼 전형이 학업 우수형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쓰셔야 될 게 우리 이거 잠깐 보고 올게요. 자, 학교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각각 쓸 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전형에 적합한지는 스스로 잘 분석해 보시고 정 모르겠다 하시면 컨설팅을 좀 받으세요. 이 학업 우수형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래서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언어 접수를 할 때는 막 고려대를 3개 쓰고 이런 것도 가능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고른기회 전형이기 때문에 고른기회 전형을 해서 여러 전형을 쓴 케이스도 있었다. 고른기회 전형이 몇 명 안 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7명 정도밖에 안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3명이나 보냈으니까 거의 뭐 반올림 하면 10%죠. 10%나 보냈네요.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고른기회랑 사회 배려자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꼭 확인하시고 대신에 고른기회랑 사회 배려자는 각각 따로는 쓸 수 있는데 아마 둘 다 되지 않을 거예요. 구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둘 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전형 내에서는 하나만 쓸 수 있다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고려대를 여러 개 쓸 수 있겠죠. 내가 고른기회인데 특기자로 쓰고 싶어. 또 고른기회 쓰면서 특기자 전형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전형 두 개가 겹친다. 이것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크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쓸 수 있는데 사실상 내신이 안 되면 요 전형을 쓸 것이기 때문에 요 전형은 그래도 내신 1등급인 학생들만 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2등급에 합격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거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학교 추천 2 전형이었고요. 인문계열이 1.7, 자연계열이 1.6 정도의 표준 편차는 0.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2.1도 문을 닫고 들어간 케이스는 있으나 추천은 하지 않는다. 올해는 조금 더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줄었냐면요. 예전에는 4개 전형이었던 것을 3개 전형으로 합쳤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상당히 줄였고 각각에서 줄여진 인원수는 다 정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갔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는 수시에 신경 쓰니 정시에 올인을 해서 고려대 갈 정도의 성적을 맞을래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쓰셔도 무방해요. 대신에 최저를 들어가는 고려대의 수시 전형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시에 뭐 배순에 못 들 것까지 고려를 해서 수능을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되겠죠. 이 전형의 경우에는 이번에 최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저가 기존의 학교 추천 2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4합을 맞추도록 됐고요. 4합을 맞추면서 한국사 3등급을 맞으래요. 까다롭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인문계열이 최저가 있는 경우는 한국사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그리고 탐구는 절대 안 해준다 그랬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2개 평균으로 해서 4합 8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는 자연계열에 속하긴 하지만 의예과는 별도예요. 의예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합에 한국사 4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도체공학과가 좀 독특해요. 얘 혼자만 그 자연계열 4합 8을 안 해주고 4합 7로 해줘요. 그래서 이런 접근은 가능하겠죠. 내가 반도체공학을 정말 가고 싶은데 연세대랑 고려대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할까를 판단을 할 때 내가 최저를 4합 7을 맞출 수 있다면 고려대가 더 유리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옆에 있는 건데 제가 옆으로 따로 옮기진 않고 옮겨볼까요 한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학교 추천 전형은 면접일이 언제냐? 학교 추천 전형은 전원 면접이기 때문에 뭐 면접자를 발표해주거나 이런 과정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 전체적인 조건을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1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날짜는요. 12월 5일, 그 다음에 12월 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월 5일, 12월 6일. 인문계열이 12월 5일이고요. 학교 추천 전형. 자연계열이 12월 6일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입니다. 학업우수형 전형은요. 이 전형은 학교 추천 전형보다 일주일 뒤에 면접을 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2월 3일에 해주고요. 그리고 전형별 고사일은
인문계열이 12월 12일, 자연계열이 오히려 이제 그 앞쪽인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12월 11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학교 추천 전형을 봤을 때는 인문계열이 하루 먼저 받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봤는데 이 전형은 금, 토로 보면서 인문계열이 뒤에 토요일에 면접을 보는 그런 구조다. 계열적합형은요. 네, 계열적합형은 최저 안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 최저 안 들어가는 전형들은요. 전부 수능 이전에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 발표는 당연히 그 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계열적합형은 11월 13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5배수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주 토요일 1인 인문 자연 전부 합쳐서 11월 21일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기획운동 전형은요. 작년에 합격자 꽤 있었다 했죠. 네, 기획운동 전형은 11월 6일에 일주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계열적합형보다 일주일 먼저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해주고 면접도 일주일 먼저 11월 14일에 보게 됩니다. 여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기획운동 중에 고른기회와 사회공헌은 이 날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획운동 중에 농어촌, 사회배려, 농어촌의회 이 전형들은 서류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면접을 안 보니까 최종 합격자 발표는 언젠가요? 수능 이전이에요. 이건 수능 이전에 11월 24일에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농어촌의회과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의회과이면서 최저가 좀 수월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전형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한 2주 전에 11월 24일에 아예 그냥 합격자 발표가 나버리니까요. 이 전형이 된다면 꼭 이 전형을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하고요. 자, 이번에 확 줄어버린 전체 인원수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3배수 면접을 봐요. 작년에는 특기자 전형 5배수 면접이었죠. 근데 올해는 특기자 전형을 훨씬 더 이제 폭도 좁히고 인문이랑 컴퓨터, 그다음 사이버 국방만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의 비중은 꽤 높은 편인데 3배수밖에 안 해주니까 작년 입결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작년 입결보다 다 컷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일은요. 인문계는 11월 7일에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 컴퓨터 디자인도 11월 7일이네요. 체육교육과만 11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뒤쪽 자료 뒤쪽에 있는 정리된 1단계 합격자 발표랑 면접일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고 이번에 6월 22일에 고려대학교에서 비대면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제가 고려대가 그 비대면 면접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 빨리 보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세요. 진짜 빠잉.